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고기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소고기 위험론이 떠돌곤 합니다. 위험론의 핵심은 소고기에 함유된 지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소고기의 지방은 사람의 체온에서는 녹지 않기 때문에 혈관을 막고 몸에 쉽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소고기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고기의 진실. 두 번째, 소고기의 효능. 세 번째, 소고기의 부작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건강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사실은 소고기의 진실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소고기 위험론의 핵심은 소고기에 함유된 지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고기의 지방은 사람의 체온에서는 녹지 않기 때문에 혈관을 막고 몸에 쉽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애초에 쇠고기의 지방이든 돼지고기의 지방이든 지방은 동물성 지방은 그냥 동물성 지방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쇠고기에게만 존재하는 특이하고도 위험한 지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지방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은 소고기를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고 소모를 적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헛소문으로 마시멜로가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고 찐 살은 지고 한 바퀴를 돌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괴담인데 한 덩어리 약 30g 기준으로 30칼로리 수준인 마시멜로우에 대한 음모론 치고는 과한 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 남성 70kg 기준으로 1시간 동안 걷는다면 약 279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위 괴담이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계산입니다. 심지어 소고기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보통 근육을 생성하는 것에는 식물성보단 동물성 단백질이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이런 일상적인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소고기가 가장 좋은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많이 찾지만 이는 가성비의 문제입니다. 가격을 부수적인 요소라고 가정한다면 아미노산과 크레아티닌처럼 운동에 효능이 있는 영양소들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것이 바로 소고기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소고기. 가끔씩 지치는 날에는 지갑을 열어 스스로에게 소고기를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젠 소고기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으니 소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청소년 성장에 도움. 소고기 효능은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 발육을 촉진시켜 또래 아이들보다 더 성장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희 아들도 이유식을 주로 소고기로 해줘 또래 아이들보다 1살이나 2살 정도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네요. 확실히 소고기에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력 보충 혈관 건강. 소고기 효능은 소고기 부위 중 목심은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약해진 기력을 회복하는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네랄 요소 등의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소불고기의 주요 부위가 목심이라고 하니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므로 즐겨 드시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빈혈 예방. 소고기 효능은 철분 함유량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평소 빈혈이 심하신 분들에게 필수인 고기입니다. 빈혈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백질과 철분 결핍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 요소가 풍부한 소고기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꼭 빈혈이 많으신 분들은 소고기를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척추와 근육 건강. 소고기 효능은 콜라겐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근육을 보충해 주거나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해진 관절, 특히 허리와 다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데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시력 건강. 소고기 효능은 비타민 A, B가 풍부합니다. 특히 쇠간에는 이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눈을 밝게 해주고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침침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간은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충분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여섯 번째, 노화 방지. 소고기 효능은 비타민 B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B 성분은 피부 노화의 진행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콜라겐, 피리독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주름을 줄이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와 태아 건강. 단백질, 철분, 비타민 B 등이 풍부하여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특히 철분이 부족한 임산부에게 소고기는 필수라고 합니다. 건강한 태아를 위하여 임산부들은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태아를 위하여 평소 소고기 미역국 섭취와 몸에 좋은 소고기를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소고기 하지만 소고기에도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소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올라온다거나 피부 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채소와 함께 섭취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량만 섭취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좋은 음식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량을 섭취하시고 특정 질환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소고기와 좋은 궁합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깻잎입니다. 소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소고기에는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러나 비타민과 섬유소 함량이 적다. 반면 깻잎에는 소고기에 적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고 섬유소가 풍부해 소고기와 깻잎을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깻잎에 구운 소고기를 싸 먹으면 좋다. 깻잎 특유의 향이 고기와 잘 어우러져 맛도 향상된다. 두 번째, 배입니다. 배는 소고기와 잘 맞는 과일이다. 배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 고단백 식품인 소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 원활한 소화를 돕는다. 또 배에 함유된 펙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흔히 갈비나 불고기 양념에 배를 갈아 넣거나 소고기 육회에 배가 함께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다면 나쁜 음식도 있겠죠. 소고기와 나쁜 궁합의 음식. 첫 번째는 부추입니다.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부추 역시 체내의 열을 조성하는 열성식품입니다. 똑같이 따뜻한 성질의 부추와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위의 점막을 자극해 위통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설사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터입니다. 소고기는 버터와도 잘 맞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버터에 구워 먹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성 지방이 많은 버터와 먹으면 콜레스테롤 과잉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체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다한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거나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조직에 축적될 뿐 아니라 산화되어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경화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고기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잡곡밥 속 이것들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